자, 수업합시다. 객체지향 설계는 최종적으로 뭘 완성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객체들을 내가 마련하고 걔들 간의 인터페이스, 즉 메시지 통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체지향에 대한 이렇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은 진행되는 절차가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 혹은 뭐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내가 사용할 클래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걸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들을 찾아낸 클래스들을 가지고 이제 걔가 하는 일들을 따져봐요. 역할을 따져봐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다 그러면은 분리해낼 수 있고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얘가 또 이렇게 다른 클래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럼 그것도 분리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클래스들은 그러니까 객체들이 하나의 일만 할 수 있게 한 개의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분리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클래스들이 객체들이 이 과정에서 몇 개로 그러니까 점점 더 분화가 되겠죠.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얘하고 얘는 상속 관계고 얘하고 얘는 지금은 뭐 해저 관계 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컴포지션 관계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게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그런 관계들도 바꿔나가고 혹시 미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표현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객체지향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쭉쭉 구현을 해 나가시면 되죠. 보통은 이거 할 때 클래스 일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낸 클래스들 구현을 해야지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구현은 해야지 저게 보이잖아. 아, 이 클래스가 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혹은 너무 적구나 이런 게 보일 테니까 일단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딩된 결과 혹은 내용을 좀 코딩하시면서 이 클래스에 뭐가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게 구체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이거하고 이건 분리해내는 게 낫겠다. 혹은 뭐 이것들은 몇 개의 클래스로 쪼개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 코딩이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하면서도 그러니까 관계를 파악해내면서도 잘못 표현된 관계들을 바로잡는 혹은 미처 표현되지 않은 관계들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리콰이어먼트 가지고 그러니까 고객 관리 시스템인데 간단하게 고객에 대한 주문 관리 뭐 그 정도를 하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이제 염두에 두고 목표에 두고 그 다음에 객체를 뽑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멤버 혹은 속성을 집어넣어보고 뭐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커스터머, 프로덕트, 오더 그 다음에 처음엔 요거 3개였죠. 커스터머, 프로덕트, 오더였죠. 그죠? 근데 오더 아이템은 왜 생겼어요? 왜 만들었죠, 우리가? 네? 그쵸. 그래서 주문 안에 여러 개의 주문 아이템이 있으니까, 항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에 주문은 한 건의 주문이긴 한데, 내가 키보드 3개 혹은 뭐 마우스 5개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오더 하나에 대해서 다 표현해 주는 거는 딱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템은 하나의 항목이 하나의 클래스로 표현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오더에다가 뭐 프로덕트 리스트를 두는 것보다는 그 프로덕트를 표현할 오더 아이템,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한 주문을 따로 오더 아이템으로 뽑아내고 오더가 오더 아이템을 가지는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여러 개를 한 개의 오더는 여러 개의 오더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관계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게 유지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이 오더에서 아이템들을 떼서 오더 아이템으로 별도로, 즉 프로덕트랑 퀀터티만 떼서 별도의 오더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메소드로는 validate, retrieve, save, 이게 제일 그냥 기본적인 메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커스터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가 올바른지 아닌지, 올바르게 표현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 그다음 리트리브, 이거 가로 빠졌는데 가로 있어야 되고, 리트리브는 이제 저장소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오든지 혹은 저장소에 기록하는, 죄송합니다, 끄집어오는 작업. 그다음에 세이브가 기록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러니까 리트리브, 세이브는 DB나 혹은 데이터 저장소와 관련된 뭐 그런 형태의 메소드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명사 가지고 찾아내시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건 대부분 이렇게 정보로 표현되는 그런 객체들이고, 그런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validate, retrieve, save 이런 메소드들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많죠. 이제 뭐 retrieve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전체를 갖고 오는 거, 혹은 커스텀 아이디를 던져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거 하나만 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홈 어드레스가 서울인 애들만 다 뽑아봐, 뭐 이런 형태의 메소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응용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메소드들이 더 만들어지고 추가가 될 거예요. 일단 기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메소드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보라 그랬던 게 뭐였죠? 한 번 더 확인하라 그런 거. 시간에 대한 고려.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그럼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일단 표현할 필요가 있나 없나 따져보셔야 되고,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를 클래스상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의 홈 어드레스, 워크 어드레스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바뀔 수 있죠. 이메일 주소, 홈 주소, 워크 주소 다 바뀔 수 있죠. 자,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시스템 상에서 커스터머의 홈과 워크에 대한, 전에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거야 라는 걸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네? 다시 정확하게 네? 주문 주소가 따로 있으니까, 배송지가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더에 보시면은 이미 shipping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도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과거의 것도 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오더는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뭐 이렇게 용인으로 바뀌어도 서울에서 주문했던 거는 서울로 남아 있을 거고,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주문하는 것들은 용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소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고려 사항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 설정을 해놨는데 프로덕트에 대한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죠? 가격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주문서에서 과거 주문서를 볼 수도 있잖아요. 과거 주문서에 그때 내가 작년에 키보드를 샀는데 이때는 3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프로덕트 리스트에는 이게 5만 원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내 정보로 들어가서 과거 주문 내역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키보드가 5만 원에 팔고 있어요, 쇼핑몰에서. 근데 그게 작년에는 3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주문 목록으로 들어가서 작년에 내가 키보드를 산 적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3만 원으로 돼 있는 게 맞을까요? 5만 원으로 돼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작년에 나의 주문 목록에는 그게 3만 원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5만 원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3만 원으로 돼 있었죠. 그죠? 돼 있어야 되죠. 내가 산 그 가격으로 기록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프라이스도 오더 아이템에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둬버리면은 매번 이제 주문서 표시할 때마다 이 프로덕트의 가격은 얼마지 확인해 보고 그걸 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주문서는 현재의 주문서도 있지만 과거의 주문서도 있잖아요. 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거의 주문서에는 커런트 프라이스가 아니고 주문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의 가격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력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죠? 근데 프라이스를 그 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는 프라이스라는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드시면 돼요. 프로덕트,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가격,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특정 날짜 이전에는 이거였다. 특정 날짜 이전에는 이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그 클래스에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가격 변화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걸 하겠다. 가격에 대한 뭐 다나와 뭐 이런 그러니까 사이트들 있죠. 걔들은 가격의 변화를 계속 트레이싱 하잖아요. 추적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주문서 정도 출력하는 거니까 주문에 그 정보가 포함이 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력을 필요로 하는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스냅샷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현재의 스냅샷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지난 시간에. 그죠? 다 만들었죠. 여기까지 질문. 이거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코딩을 하는데 이제 UI 쪽, 비즈니스 로직 쪽, 데이터 액세스 로직 쪽, 그 다음에 커먼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갖추어서 설계된다 그랬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이쪽에 비즈니스 로직인데, 이거는 내일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액세스는 내일 하고, 오늘 요거에 대한 맛을 잠깐만 보고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 또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다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역할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커스터머, 프로덕트, 오더 아이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오더랑 오더 아이템을 분리한 이유가 뭐였죠? 오더랑 오더 아이템을 딱 별도로 둔 이유가 원래 오더 아이템은 한 오더에 포함된 놈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주문에 키보드 3개, 그다음 뭐 마우스 5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거를 키보드 3개, 마우스 5개를 별도의 객체로 뗐죠. 그다음에 오더는 그걸 가지는 식으로. 그 뭐 배열이 됐든 그 각각 배열이겠죠 보통. 그죠?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 오더 아이템을 갖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할 때 고민 안 해봤어요? 오더에 요거만 들어가나요? 오더 요거만 했어요? 숙제한 거 한번 볼까요? 살짝 누구 거 볼까요? 현범이 거 볼까? 오더에 오더 아이템 표현했죠? 논리적으로. 네?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오더는 오더 아이템을 가져야죠, 그죠? 그게 이제 혹시 여기서 빼먹었어도 다음 단계 이제 객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빼먹었으면 다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오더가 여러 개의 오더 아이템을 가져요. 근데 이 오더 아이템도 사실은 별도의 클래스, 그러니까 별도의 객체예요, 그죠? 눈으로 주문이라는 건 무형의 객체지만 그 무형의 객체가 이제
실제로 그 주문 아이템들이라는 그런 유형의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문과 주문 아이템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별도의 객체잖아요. 얘가 얘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커스터머에 대해서도 그걸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커스터머는 이 안에 보면은 이메일 어드레스, 홈 어드레스, 워크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메일 어드레스는 어떤 거예요? 그냥 문자열이죠. 아이디 골뱅이 주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냥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메일 어드레스는 다루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홈 어드레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편번호, 그죠? 그 다음에 도, 시, 그 다음에 뭐 주소원, 주소 상세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필드로 구분될 수 있죠. 그죠? 여러 개의 필드로 구분 가능해요. 그죠? 일단 우편번호와 주소와 상세 주소 이 정도로도 구분 가능하죠. 그죠? 근데 홈에 대해서도 우편번호, 주소, 상세 주소, 워크에 대해서도 우편번호, 주소, 상세 주소 이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놈이에요. 용도만 틀린 거지, 데이터만 틀린 거지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커스텀에 대해서 일일이 홈, 워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 어드레스 자체를 한 개의 클래스로 만들어 버려도 돼요. 왜? 여러 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한 개의 어드레스만 가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어드레스를 가지니까, 그죠? 이게 어드레스 자체, 홈과 워크를 별도의 주소로 표현을 해도, 별도의 객체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나 떼낼 겁니다. 떼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트리브, 세이브들이 쭉 있죠. 그죠? 리트리브, 세이브. 이건 다 저거잖아요. DB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들이 사실은 이제 저기에서, 그러니까 UI 쪽에서 내가 이렇게 고객의 목록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UI는 뭘 해야 되겠어요? 비즈니스 로직한테 야 고객 목록 좀 줘봐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커스터머한테 커스터머의 리트리브한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커스터머의 리트리브 메소드가 DB에 접속해서 혹은 DB를 접속하는 또 다른 메소드를 클래스를 호출해서 걔를 통해서 데이터를 끄집어오는 뭐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밸리데이트, 리트리브, 세이브 중에서 이 리트리브, 세이브는 다 이렇게 저장소와 관련된 메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소와 관련된 메소드들을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권장하기를 그냥 엔터티를 다루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엔터티의 저장소를 다루는 거는 분리를 해라. 뭐 그렇게 권장을 해요. 왜? 저장소 다루는 걸 얘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은 이제 저장소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내가 오라클을 쓰다가 MySQL을 쓰기로 했어요. 혹은 내가 DB를 쓰다가 구글에서 그냥 직접 읽어오기로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리트리브나 세이브 메소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클래스로 떼내라라는 게 권고예요. 설계 권고. 저장소와 관련된 것들은 그 저장소 관련된 일만 하게 별도의 클래스로 떼내라 해서 만들어낸 게 이런 리파지터리 클래스들. 커스터머에 대해서 커스터머 리파지터리, 프로덕트에 대해서 프로덕트 리파지터리, 오더에 대해서 오더 리파지터리 이런 식으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리파지터리가 2개 빠졌나요? 네. 오더 아이템 빠졌나요? 오더 아이템 리파지터리, 어드레스 리파지터리. 리파지터리 저장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장하고 읽어내고 저장소에서 읽어내고 저장하는 것만 별도의 클래스로 떼낸 거예요. 별도의 객체로 떼낸 거예요. 네. 이거는 여기다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제 얘는 커스텀의 정보를 표현한다. 그다음에 커스터머를 저장하고 읽어온다. 이렇게 저장소와 관련된 일도 하고 커스터머 자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일도 하죠. 그러니까 2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2개의 일을 하나는 저장하는 저장소를 관리하는 일, 하나는 그냥 정보를 관리하는 일 이렇게 떼는 거예요.
뭐 크게 이렇게 불만은 없으시죠? 네? 구태여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일단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공부를 할 때는, 배울 때는 가능한 한 객체를 잘게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끝까지, 진짜 이 일도 두 개로 나눠야 되나 뭐 그런 것까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들 간의 관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설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이렇게 나중에 객체지향 설계 혹은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데 이렇게 크게 두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잘게 나눴다가, 가능한 한 잘게 나눴다가 얘는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합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잘게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order 아이템 리파지터리랑 어드레스 리파지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잠깐 둡시다. 네, 잠깐 두고 이제 조금 더 가보죠. 그래서 어드레스는 뭐 이런 식으로 생성자랑 그다음 뭐 이렇게 어드레스 아이디, 어드레스 타입은 이제 저걸 표현하려고, 집 주소다 혹은 직장 주소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컨트리, 포스털 코드, 스테이트 이 마소에서 끄집어 온 거라서 얘들은 미국 주소 쓰죠, 그죠? 나라, 우편번호, 주, 도, 스트리트 라인 1, 2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리파지터리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리트리브 메소드, 그다음에 또 리트리브, 그다음 세이브 메소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커스터머 리파지터리고, 일단은 존재하는 메소드가 리트리브인데 리트리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커스터머 아이디를 던져주면 그 친구에 대한 정보 하나만을 끄집어오는 거, 그런 그 리트리브 메소드가 있고, 똑같은 리트리브 메소드인데 이번에 인수가 없죠. 인수가 없으면은 전체 커스터머를 다 던져주는, 리스트 행투로 다 던져주는 그런 리트리브 메소드가 있어요. 세이브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난 학기 자바로 얘기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객체들, 다오 객체들. 그죠? 뭐 그걸 호출하고 걔를 통해서 데이터 끄집어오고 그걸 리턴하는. 그죠? 그러니까 요 커스터머 리파지터리 혹은 커스터머 정도는 지난 학기에 썼던 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커스터머 리파지터리가 서비스 객체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은 이제 저번에 MVC에서 배웠던 거, C샵도 이렇게 나가는 걸 MVC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MVVM 뭐 그런 이렇게 틀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거예요. WPF는 MVVM이에요. 모델 뷰와 모델 간의 매핑.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연관을 지으시면은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DB 접근하는 혹은 DAO를 불러와서 이제 일시키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이브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들어갔고, 커스터머는 지금은 별거 없어요, 그죠? 어드레스를 그냥 어드레스 클래스로 별도로 뗐고, 홈 하나는 둘 다 어드레스인데 하나는 홈 어드레스, 하나는 워크 어드레스 해서 이렇게 어드레스 클래스의 프로퍼티로, 어드레스 타입의 프로퍼티로 따로 떼버린 거고,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풀 네임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가서 끝에 가서 코딩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면 이것들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객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을 한번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한번 따져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문이, 그러니까
UI 쪽에서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을 했다. 그럼 그게 이 비즈니스 로직 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관계가 있는지, 혹은 이렇게 설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구현되지 않은 객체가 있는지, 더 필요한 객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는 저거 주문서를 출력하는 거, 화면에 주문서를 출력하는 거. 그래서 내가 쭉쭉쭉 주문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제하기 직전에 보여주는 화면이 주문서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뭐를 몇 개 주문했고 뭐를 몇 개 주문했고 그놈들의 가격은 각각 얼마다. 네의 shipping 어드레스는 어디고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면은 UI 쪽에서 이렇게 주문서 양식을 이제 UI 쪽에 주문서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UI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이 UI 클래스에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오더 리파지터리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오더 리파지터리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죠. 주문서다 그러면 주문에 필요한 정보를 얘를 통해서 끄집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더 서머리 폼 이것도 객체입니다. 클래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WPF나 윈폼 가지고 폼을 만들거나 혹은 뭐 버튼을 만들거나 그게 다 한 개의 클래스들, 객체들이에요. 이 객체의 오더 서머리 폼이라는 객체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로드 될 때 이제 주문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어떤 주문이고 언제 이루어진 주문이고 거기에 아이템은 뭐고 가격은 뭐고 제품 이름은 뭐다. 그런 것들을 여기 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얘는 지금 뭘 해야 되죠? 오더 서머리 폼은 오더 리파지터리를 하나 만들겠죠. 오더 리파지터리 OR 이퀄 뉴 오더 리파지터리 해서 하나 만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OR 가지고 뭐 리트리브나 뭐 이런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더 리트리브라는 오더 리파지터리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 그래서 그놈 가지고 오더에 있는 오더 정보들,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끄집어 올 거고, 그 다음에 오더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오더 클래스 한 이 주문에는 3개의 품목이 주문되었다. 그럼 그 각각의 품목에 대한 정보들, 제품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 제품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끄집어 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그거를 이제 얘한테 리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거 받아서 이제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리스트 형태로 쭉 표현해 주는,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하려면, 얘가 자기가 원하는 일, 화면에 주문 항목을 상세히 표시한다. 그걸 하려면은 얘를 호출해야 되고, 얘는 또 뭘 해야 돼요? 오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더 클래스에서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더 아이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은 오더 아이템 클래스에서 갖고 와서 얘가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런 관계들을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죠? 클래스들 간의 관계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콜라보레이션, 협력, 하나는 컴포지션, 구성, 또 하나가 이너리턴스, 상소. 그래서 이 3개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돼요. 콜라보레이션은 A가 B를 쓴다, 사용한다. 그죠? 이 제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루즈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쓴다. 근데 직접적인 뭐 혈연 관계, 뭐 이런 이렇게 구성 관계, 부품 관계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유저라는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 컴포지션은 구성.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가 홈 어드레스랑 워크 어드레스를 가졌죠. 그래서 그럼 커스터머 has 홈 어드레스 앤 워크 어드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더는 오더 아이템을 가지죠. 그죠? 보시면은 커스터머가 홈 어드레스, 워크 어드레스를 가지잖아요. 이 어드레스들을 가지잖아요. 커스터머는 멤버로 홈 어드레스, 워크 어드레스를 가지죠. 그죠?
그럼 customer has a home address, customer has a work address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저는 어떤 거냐? 유저는 이런 게 유저죠. 커스터머 리파지터리는 멤버로 커스터머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죠? 보시면은 여기 두 개가 틀린 게 이 커스터머는 멤버로 어드레스를 가져요. 홈 어드레스를 가지죠. 그죠? 퍼블릭 어드레스에서 프로퍼티 멤버로 가지잖아요. 근데 커스터머 리파지터리는 커스터머를 사용은 해요. 그죠? 여기서 리턴 타입으로 쓰고 또 여기서도 리턴 타입 뭐 배열로 쓰고 사용은 하는데 얘를 멤버로 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멤버로 가지면 해저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리턴 타입으로 혹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중간에 필요해서 잠시 만들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유저의 관계인 거예요. 이 유저 관계가 제일 결합도가 낮은 관계고 해저나 그다음 상속 같은 경우에 상속이 가장 결합도가 높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의 뭐 이렇게 관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이 지금 이런 것들인데 order repository, address repository, order item, product, customer repository, product repository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질문. 어드레스 리파지터리는 튀어나왔어요. 그죠? 근데 오더 아이템 리파지터리는 아직 안 튀어나왔어요. 어드레스 리파지터리는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튀어나왔고 오더 아이템은 왜 안 튀어나왔을까? 네. 객체들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더 아이템은 언제 만들어져요? 이 중에 있는 것들하고 그러니까 오더 아이템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오더 아이템이 종속적인 게 있어요. 오더 아이템은 누구한테 종속적이에요? 오더에 종속적이죠. 그죠? 오더 만들어질 때 오더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오더 아이템만 별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질 때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놈에 대한 정보들은 이렇게 한 놈이 다뤄도 되는 거예요. 오더 리파지터리가 오더에 대한 정보 접근 정보도 허용을 하고 오더 아이템에 대한 저장 혹은 리트리브도 이 오더 리파지터리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같이 만들어지고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DB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고 같이 읽혀져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 오더 리파지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 어드레스는 커스터머의 종속적이죠. 그래서 커스터머 만들어질 때 어드레스 생성되죠. 그래서 어드레스도 커스터머의 종속적인 거 맞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도 커스터머 리파지터리에서 다 처리를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더도 이 어드레스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를 사용하니까 어드레스가 커스터머에 완전히 종속적인 게 아니고 어드레스는 커스터머에도 종속적이고 오더에게도 종속적이에요. shipping 어드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shipping 어드레스를 나는 이 주문은 집으로 받을 거고 이 주문은 엄마가 보면 안 되니까 학교로 받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더도 어드레스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주소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오는 경우가 생기고 얘도 주소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오더는 주소에 대한 정보만 필요한데 구태여 커스터머 리파지터리한테 가서 고객에 대한 정보까지 다 끄집어올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여러 곳이라 한 곳 이상이라 어드레스 리파지터리 즉 주소만 끄집어내는 그런 별도의 클래스를 또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해저 관계, 유즈어라는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더가 오더 리파지터리를 사용한다.
order repository가 order를 사용한다. 일단은 하나, order가 order repository를 사용한다. order repository가 order를 사용한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주문서 양식이다. 그러면은 주문서 양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얘가 order repository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order repository 인스턴스를 통해서 or.retrieve 뭐 이런 메소드로 얘한테 올 거예요. 그죠? 그 retrieve 메소드에서 뭘 할 거냐 하면은 order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 올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order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 와서 그걸 리턴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order repository가 order를 쓰는 거예요. order가 order repository를 쓰는 거예요. order repository가 order 쓰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order repository가 order 아이템도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order repository가 order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화살표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용하는 애가 사용당하는 애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이렇게 이 중간에 왜 펄스가 튈까요? 가면 돼요. 어드레스 리파지터리가 역시 어드레스를 끄집어 올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리파지터리가 커스터머를 끄집어 올 거고, 프로덕트 리파지터리가 프로덕트를 끄집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저 관계예요. 유저 관계. 또 없나요? 어더가 어더 아이템을 쓴다? 어더 리파지터리가 어더 아이템도 쓰기 써요. 그죠? 어떠 있죠? 그죠? 여기까지가 유저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저 관계는 내포,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속 여부를 따지면 되죠. 어더는 어더 리파지터리에 소속된다? 아니죠. 그죠? 각각 별도예요. 역할이 틀린 별도의 클래스예요. 어더는 어더 아이템을 가진다? 가지죠. 가지잖아요. 그죠? 가져야죠. 주문 정보에서 누가 언제 총액이 얼마로 주문했다, 시핑 어드레스는 어디다, 그걸 끄집어 오면서 같이 끄집어 오는 게 오더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끄집어야 돼. 이건 이제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일단은 이게 유저 관계고, 유지저 관계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트리브 메소드가 이제 오더를 사용한 오더 리파지터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리트리브 메소드가 오더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멤버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로컬 변수 하나 만들어서 썼다가 지우고, 또 그냥 이렇게 전송 타입으로 오더를, 그러니까 리턴 타입으로 오더를 쓰고, 뭐 그 정도로 사용하는 거, 그 정도를 유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더는 보시면은 커스터머를 가지고 shipping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오더 아이템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커스터머를 갖고 해죠. 그죠? 그 다음에 shipping 어드레스 오더의 멤버죠. 그죠? 속성이죠.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더 아이템도 오더의 멤버예요. 오더 아이템 배열이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더 아이템까지 가지는 걸로, 그런 게, 이런 것들이 해저 관계. 이게 두 번 나왔을까요? 유저 관계, 해저 관계. 해저 관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에 보시면은 커스터머 아이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오더가 커스터머를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럼 오더가 커스터머를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10분 쉬면서, 네? 요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관계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게 뭐다라는 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들여다보고 계세요.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